경상북도 팔공산에 자리한 작은 암자 운부암. 신라시대 의상 스님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천연 고찰이다. 경허 스님에서부터 성철 스님까지 근대 한국 불교를 이끌었던 많은 선지식들이 이곳에서 참선 수행하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갔다.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었던 운부암의 문이 일반인들을 위해 특별히 열렸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싶어서, 퇴직 후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보고 싶어서, 저마다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26명의 간화선 집중수행 참가자들이 이곳 운부암을 찾았다. 간화선 다큐멘터리 나도 봤는데 작가하고 PD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작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후속도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간화선 자체는 남들이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어려웠을런지는 몰라도 시대가 변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잘 소화하고 풀어내면은 더 많은 사람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간화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두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간화선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화두락하는 것은 근원에 대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근원을 어떻게 생각만 가지고서 쫓아갈 수는 없거든. 생각이 끊어진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화두락하는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고 세상에 드러냈는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꽉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곳까지 나가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벽이 깨지고 열리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고, 누구나 다 간화선은 쉽게 다 접할 수 있는 건데 간화선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들이 쉽게 이제 접근하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힘들기 때문에 공부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적어져서 그런 거지, 누구나 다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하고 간화선 가르칠 수 있는 스승 될 수 있는 선지식들이 많이 세상에 자리한다면은 더 많은 사람한테 기회와 이익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의미로 저런 질문을 하시나 생각을 했었고, 스님 나가시고 이제 참선을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떠올리다 보니,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제 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상태에서 좀 이렇게 점점 그 마음에 텅 빈, 뭔가 멍하면서도 텅 빈 구멍 같은 게 굉장히 커지는 느낌? 그런 숙제를 받게 되어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 느낌이랄까요?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도 아프고 내가 이걸 과연 풀 수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무슨 의도에서 이런 숙제를 내어주셨을까? 화두에 진짜 답이 있을까? 내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사이에 밤이 깊어갔다. 화두가 제대로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에 대한 갈피를 본인 스스로는 판단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선지식한테 맡겨놓고 그때 질문을 던져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은 가장 그래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처음서부터 가닥이 잡혀가지고 이 공부가 잘 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처음서부터 가닥이 안 잡히고 뭐가 뭔지 오리무중인 상태로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요, 못하고 있는 거요, 또 어느 정도까지 온 거요 하는 자기도 모르는 또 다른 생각들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화두가 집중이 안 되는 거지. 그런 방해가 오더라도 화두에 집중을 해서 방해를 이겨낼 것 같으면은 왜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게 했는지에 대해서 하는 어떤 입장은 뒷날 뭔가 변화가 왔을 적에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은 커진다. 과연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 대한 의심. 답이 있기는 있는 것일까? 화두에 대한 의심이 끝없이 자신을 괴롭힌다. 그러나 이 의심은 장애가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화두를 참고하는데 잡념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화두를 오래 참고해서 깊이 들어가서는 망념이 안 일어나는데 처음 화두를 들고 의심할 적에는 뭐 별의별 방해가 끝도 한도 없이 밀려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망념이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일어날수록 화두를 더 집중해서 들어가지고 방해하는 망념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화두 속에서 이제 그 힘을 얻어야지. 화두가 약해지면 망념이 더 세지든지 혼침에 빠지든지 그래서 공부를 방해받는 것이니까 어떤 입장에서든지 화두 놓치지 말고 끝까지 화두 일념으로 밀고 나갔을 적에 망념도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이제 앞뒤가 다 끊어진 것처럼 망념이 없어지니까 그럴 때 이제 공부를 제대로 잘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제일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 혼침이다. 두 번째 방해하는 것이 번뇌망상입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런 일어나는 생각들을 없애고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둔 채로 함께 공부해야 돼요. 답은 분명히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왜 답이 없겠어? 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봐라 이 말이야. 망상을 없애고 공부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망상이니까 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진짜 망상은 내버려 두고 분별하거나 시비하지 말고 화두를 자꾸 씨름하는 그런 어떤 인연을 열어야지 공부가 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는 거지. 망상하고 자꾸 분별하고 씨름하고 싸우면은 화두가 약해지고 사라지면은 공부에 분이 없게 되는 거니까 망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화두에 전력 질주해서 근데 그 전력 질주할 때 화두가 잘 들려졌는지 안 들려졌는지 모르는 그런 입장 때문에 또 갈등한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식 말을 믿고 갈등할 필요 없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행을 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은 이게 문제가 큰 거죠. 처음부터 안 하는 것만 못하지.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내용이 때에 당해서 맞아 떨어질 적에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지. 그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다리 부러진 속과 같아서 이게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선이라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모르면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어질 수도 있는데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인연을 만나면은 쉽고 빠르게 수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신경 안 쓰고 수행할 수 있는 가나선 수행을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은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가나선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이런 생각은 가지죠. 그건 내 문제고 제3자의 입장에서는 가나선 수행을 통해서 안목을 열어야 되니까 가나선 수행을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누구든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선지식을 믿고 수행을 하는 거지 안 믿는데 무슨 수행이 되겠어요. 믿고 해도 될뚱말뚱인데 안 믿으면 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지 않은 수행이지만 가나선 수행이라 하는 것이 이유 없이 세상에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가나선 수행이라 하는 것이 내 주위에 다가왔을 적에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가나선 수행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은 기회는 얼마든지 가까이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산사의 어둠은 유난히 일찍 찾아온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면 곧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이 고비를 넘기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졸음과 번뇌와 통증.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자신에 대한 의심. 포기하고 싶은 마음. 기어이 답을 찾고야 말겠다는 다짐. 가로 80cm, 세로 120cm의 작은 좌복 위에서 고요한 전쟁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아이고 저 중만 안 만났으면은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 안 보내도 될 건데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도 왜 꼬리를 안 물겠어요. 힘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쉽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온갖 생각이 잡념이 막 쳐들어온다고요. 그럴 때 그런 잡념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화두다. 근데 화두가 제대로 들려졌는지 안 들려졌는지 자기가 그런 거 스스로 점검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눈을 뜬 분이 옆에 있으니까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하는 점검을 해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다행 아니냐 이 말이요. 아무도 그런 것을 얘기해 주지 않고 자기 혼자 한다 하면은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길을 아는 사람이 길 안내를 바르게 해줄 적에 길 가려고 하는 마음을 낸 사람이 제대로 된 길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자꾸 헛발질다 하다가 공부도 못하고 괜히 시비 분별만 일으키다가 끝나고 마는, 안 그러면은 중간에 다 도망간다고요. 공부가 끝까지 진행이 안 돼요. 힘들고 어렵고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해락한들 붙잡는다고 해서 앉아서 공부하겠나. 그러나 진짜 자기가 이거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너 가락해도 내가 끝까지 남아서 한번 이 말 뜻이 뭔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시간을 보낼 적에 결과는 달라지는 거지, 결과를 달라지게끔 할 수 있는 자기 노력이 또 병행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건이 맞아 떨어질 적에 공부는 쉽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본인 스스로가 갖추지 못하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해가면서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마련되니까 믿고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을 자꾸 감히 드리는 겁니다. 대신 해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는 거 보면 안타깝고 최선을 다해야지. 온몸으로 하는 거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꼬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가 돼서 혼연일체가 되는 거요. 그러려고 하니까 간절한 거요. 간절하니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참 잊어버릴 정도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깝깝한 게 누가 와서 나를 한 대 쳐줬으면 좋겠어. 묘한 거야. 에? 공부할 때 모습이 그런 거죠. 그냥 하는 거지. 오직 하나의 물음을 붙잡고 답을 찾아간다. 답답하지만 간절하게. 좌복 위에 앉아 지난한 싸움을 계속해보지만 답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연을 맺었는데 스스로 포기한다거나 갈등하는 사람을 보면은 왜 안타깝지 않겠어요.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는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안타까울 때가 많지. 그래도 나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꼭 이 공부를 해봐라 하고 권선하는 거고,
해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체험하니까 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한 결과가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자기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니까 그거 감사한 거지. 딴 것이 뭐 있겠어요. 뭘 원해서 내가 자꾸 상대방으로 하여금 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결과가 답을 할 것이다. 그 답은 네한테 있는 거지. 자꾸 바깥에서 자꾸 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네 스스로 의지로 끝까지 한번 믿음을 내고 답이 나올 때까지 한번 버텨봐라. 나는 그렇게 자꾸 격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방맹이라든지 할을 하면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하고 진배 없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믿음도 약해질 끼고 공부하다가 자꾸 마장이 들어오니까 분별이 일어난다든지 딴 생각이 생기면은 하고 싶은 의지가 꺾이는데 꺾이는 그 의지를 다잡아 가지고 끝까지 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의 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뉴로피드백 센터를 10년, 이 업을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가나선 하기 전에 뇌파를 찍고 5일차 되는 시점에 뇌파를 똑같으신 분들 뇌파를 찍었는데 그 변화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찍지 않았으면 못 믿을 정도였거든요. 과활성인 뇌파들이 단 5일간의 그 가나선 수행으로 인해서 과활성인 뇌파가 싹 거품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저도 너무 희한하고 신기했죠. 이해는 해요, 내가. 왜냐하면 이 공부를 하면은 어떤 벽이 무너지고 깨질 적에 엄청난 그 파장이 일어나면서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거든. 이제 그런 것을 맛본 사람과 맛보지 않은 사람의 파장은 틀림없이 다르겠죠. 근데 이제 그 일례 가운데 하나가 파장이 바뀌었는데 한 사람 특이한 사람을 이제 예를 들면서 이 사람 뇌파는 시작하기 전에는 우울증입니다. 확실한 우울증 뇌파입니다. 근데 끝나고 난 뒤에 뇌파는 정상인 뇌파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더 깨끗하게 진행됐는데 이런 결과가 과연 일주일 안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나왔는데 그거 아니다 기다 어떻게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과학적 근거는 그걸 제시했고 실질적인 본인 상황도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바뀌어가 있고 똑같은 입장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과학적 근거와 같이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일 것 같으면은 더 뭐 긍정해라 말아라 안 해도 쉽게 믿게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겠나.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참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을런지 몰라도 지금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젊은 사람이 더 크게 믿더라고. 그런 것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점이 아마 느껴졌던가 봐요. 내가 거짓말 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마 그렇게 더 믿을 수도 있겠지. 거짓말 치거나 좀 또 다른 어떤 입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허망한 생각을 가지면은 상대방이 믿겠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가르치려 하는 의지만 있는 건데 내가 뭘 구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좋아지고 달라지면은 참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지 다른 거 뭐 있겠나. 몸은 고요히 좌복 위에 앉아 있지만 시간은 변화무쌍하게 흘러간다. 번뇌 망념으로 복잡했다가 통증으로 괴로웠다가 알 수 없는 편안함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 모든 시간을 견디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면 어느 순간 나를 옥죄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마침내 견고한 생각의 벽이 무너졌다. 근데 대다수는 그런 체험을 직접 해본 사람은 믿어라 말아라 안 해도 믿겠지만
안 해본 사람이 그런 것이 있다 하면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 뭣도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알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이런 것이 있다 해도 반신반의할 바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더러 믿으라 한다고 요즘 세상에 쉽게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겠습니까? 어떤 데이터를 주고 이거 믿으라 하면은 믿지 마라 해도 믿을 건데 그런 데이터 없이 믿으라 하면은 솔직히 쉽게 잘 믿어지지 않을란지도 알 수 없어요. 나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또 빗나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조금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기고 근데 끝까지 한번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확인해 가지고 또 다른 믿음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 하고 쫓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빚이 있으니까 빛나는 시간이 자기한테 자리하게 될란지 그거는 직접 체험해 봐야지 아는 것이니까 체험해 본 사람의 입장처럼 내가 아무리 얘기해 본들 저거 지새우리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나도 할 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직접 체험해서 느낀 사람을 많으니까 내 주변에 체험을 한 사람들 직접 찾아가서 아 체험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체험할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이런 거 한번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다가 울다 보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 놓고 살라라는 그거를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까지 쪼으시나 내가 진짜 이거 움직이게 하는 이거를 단 한 번도 믿고 살아본 적이 없구나.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너무 두렵고 삶이 괴로웠는데 그거 알고 났더니 그냥 속이 좀 시원한 느낌이 어제는 들었고 그거를 좀 알게 되니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막연하게 표현했지만 뭔가 밝아짐? 그리고 제 자신의 뭔가 선택할 때 좀 더 뚜렷해지는 느낌? 진짜 원하고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고요. 이상하게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집중이 빵 되면서 나도 모르게 왜 이리 몸이 가볍지 이러면서 뭐가 팍 내 안에 뭔가 터졌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폭발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뭔가가 용솟음 팡 치면서 속에서 그러니까 너무 개운하다, 개운하다, 편안하다 이거였구나. 상쾌한 바람과 포근한 햇살을 몸으로 느껴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체험을 통해 우리의 근원인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체험 후에도 부처님을 닮아가는 수행, 부처님 가르침 속에 그 해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출가 수행한 사람들은 안거하고 결제 해제가 있으니까 또 해제 때는 부처님 찾아와서 법문 듣고 안거 때는 또 스스로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인연터를 찾아가서 시간 보내고 그런 어떤 것이 과거 부처님 당시에 수행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선 수행이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접근 못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수행을 다 누구든지 접해보고 싶죠. 쉽든 어렵든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어디에서 누가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잘 안 맞고 또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일이 자꾸 발생하고 또 그렇게 돼서 참 기회를 어렵게 얻어가지고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말귀 못 알아듣고
아니면 또 말귀는 알아들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갈등하게 되고 또 제대로 된 어떤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갈등 없이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기는 게고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어떻게 내게끔 만들 수 있느냐. 공부하려고 하는 어떤 가치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지 본인들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수행하려고 안 하겠나. 근데 그런 기회를 지금 정단에서 많은 사람한테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봐도 참 잘하는 일 같다. 그렇지만 이제 가나선 수행자들이 그런 분들로 하여금 더 깊고 넓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혼자서 가르치는 것보다 여럿이 많은 분들이 함께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되면은 근거도 확실하고 기회도 많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믿어라 말아라 안 해도 공부해 들어올 건데 이제 주변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없고 자기 혼자 주장하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해라 하니까 이게 참 조금 그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가장 바쁘게 사는 어떤 현대인의 표범 같은 사람으로서 이 마음의 이 정화, 마음의 어떤 그런 쌓였던 그런 정신적인 노폐물들을 어떻게 이렇게 내보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가나선에 관한 이 다큐에 참가하게 되면서 저도 아직 참여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어보지 못했지만 정말 그런 화두를 던져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참 필요한 것 같다. 우리 지금 현재 총론장 스님께서 강조하시는 어떤 그런 성명상 5초라도 뭔가 멈춰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이런 것들에 많이 따라해 보려고 좀 노력 중이고요. 아직 저 역시도 그거를 굉장히 체득하지 못했지만 좋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게 시간을 가져서 선명상이라도 좀 시작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종단에서 선명상을 체험하라고 미리 방편을 제시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믿음을 내고 공부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입장에서 가나선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은 하던 것 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선으로 입문하게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눈뜨고 부처님처럼 닮아가는 거하고 깨달음을 눈뜨지 못하고 부처님처럼 닮아가려고 하는 거하고는 기본에서부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 불교 믿는 것도 좋은데 믿고 수행을 하는 것도 말할 수 없이 좋지만 깨닫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 거듭난다 하는 것은 깨달음이 뭐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한번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때문에 자꾸 깨달음 얘기해 가지고 하기 싫은 공부를 자꾸 하게 만들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찾아서 공부하려고 하는 인연을 눈뜬 사람이 많을수록 좋지만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니까 수행을 하게끔은 하고 싶은데 수행하려고 한다고 다 수행이 되나?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종단에서도 알고 선수행이라 하는 방편을 통해서 진정한 수행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나선 수행을 쉽게 빨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원망과 그런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더 믿음을 낼 수 있게끔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방편을 여는 것이 중요한 거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끌고 가요? 믿는 사람도 탈락하는 파인데. 그러니까 더 믿음을 내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야지 결과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수자 자리가 한자로는 비슷할란지 몰라도 글쎄 이게 머리 숫자하고 딱골 숫자하고 이 한자 차이가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수자 자리라 하는 것은 선방에서 중요한 자리고 또 수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라고 그 자리에 참 명한 거고 그러면 난 그 자리에 임해서 가나선 수행자로서 가나선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겠나. 안국선언 뿐만 아니라 법무사 수자로서 또 대한불교 주계종 승려로서 가나선을 알리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행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고통만 바라보며 수행을 오해합니다. 생각 너머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쉽게 부정하곤 합니다. 짐작하지 마세요.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불교를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불성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있어요. 종교가 달라도 불성 가지고 있고 불교를 믿어도 불성을 가지고 있고 종교가 달라도 먼저 빨리 깨달을 수 있고 불교를 믿어도 더 느리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게 남녀노소 누구나 종교에 관계없이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런 인연이 닿으면은 얼마든지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